내비게이션도 헤맨다는 시골길을 거침없이 달리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깊고 깊은 산골짜기도 손바닥처럼 들여다본다는 진격의 집배원. 예,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주행거리가 한 80에서 한 100km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리가 멀기는 하지만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햇빛이 땡볕이 와도 저희는 오토바이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으로 시작한 일은 어느덧 그의 삶을 바꿔놨죠. 산골 그 자리에 집배원 한우송 씨가 있습니다. 영동 지역의 우편물이 모두 모인다는 읍내 우체국. 아침 7시면 일찌감치 직원들의 업무가 시작되는데요. 수많은 우편물이 오고 가는 이곳에서 25년 차 베테랑 집배원 한우송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다 나와가지고? 네, 아직 거의 안 나왔어요. 우리 여기 주무관님 많이 찍어줘야 똥가게. 여기는 이제 특수실이라고 해가지고 등기 우편물을 취급하는 곳이에요. 우편물이 들어오면 집배원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정리하는데요. 주소지에 따라 우편물을 잘 분류해야 배달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죠. 영동군에는 면 단위가 있어요. 양강면, 학산면, 심천면 이렇게 면 단위가 있어가지고서 그 면 단위로 구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자기 담당자들이 소구분을 해서 가져나가야 돼요. 우송 씨에겐 눈 감고도 하는 일이지만 신입 집배원에겐 막막함이 밀려오는 작업. 후배들에게 길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도 우송 씨의 몫입니다. 일일 식당. 이거 가는 길에도 같이 주지 그래요. 이거 일 각향에 봐니까 주죠. 아, 네. 출근한 지 2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우송 씨가 그제야 오토바이에 시동을 겁니다. 그가 10년을 한결같이 향하는 곳은 영동군의 산골 마을 양강면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양강면 하고 있는 동네는 한 15개 정도 동네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800에서 한 1000통 정도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는데요. 직원 중에서 휴가를 갔다든지 일이 있어서 빠질 경우에는 겸배라고 해가지고서 지원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1000통에서 한 1200통 정도 이렇게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1000통에 이르는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뒤도 보지 않고 쉼없이 달려야 하는데요. 우송 씨는 짧은 만남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있어. 아이 좀 일찍 전화해 주시지 그랬어. 이거 또 뭐요? 에이. 성심당 도넛. 에헤이. 고마워요. 나 갈게요. 네. 예.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는 시골 인심 덕분일까요? 우송 씨도 그 바쁜 시간을 쪼개 한 집이라도 더 챙기게 됐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체국이요. 예, 아이고. 그래, 몸이 흑진해서 약은 다 오셨나 싶어서. 아이고. 병원에 귀한 금살에 같은 시간에 별 말씀 다 하셔. 어머니께도 보고 가는 거지. 네, 아이고 감사해요. 예, 어머님이 연세가 지금 90의 94세.
94세? 계속 정정하시네, 그래도. 그래도 곱게들 고와요, 고와. 또 들어가시요, 얼른 들어가시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요, 예. 수고 많이 하세요. 예, 예. 저같이 젊은 사람들이 가면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또 자식같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밥이라도 먹여서 보내려고 하시고 또 뭐라도 챙겨서 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저한테 굉장히 고맙고 또 저 또한 어르신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하고 있고 작은 관심이 모이다 보면 큰 관심으로서 이어져서 자식 같은 마음과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더 생활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우송 씨가 마음이 쓰이는 곳이 있는데요. 계세요. 찍었어. 엄마 이래가지고 가만있어 놓고 뛰자. 그 작년 재작년에도 마당에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병세가 악화되셔가지고 지금 누워 계세요. 그래서 가끔마다 이렇게 들려서 안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엄마 사진 찍어준대. 딸의 간호 없이는 거동이 힘들어진 90대의 어르신 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말도 못하시고 큰일 났네. 이거 눈 깜빡해보시. 아이고 안 아프셔야 될 텐데. 그래도 알아보시고 깜빡거리시네. 빠빠이 한번 할까. 아이고. 웃으시네 그래도. 지금도 이렇게 알아보시고 반갑게 눈 깜빡하시고 또 손 흔들 주시고 하시니까요. 이게 이런 어르신 저희 모친도 이렇게 병석에 한 11년 계셨다 보니까 저희 모친 생각이 많이 나서 이렇게 어머니 뵐 때마다 마음이 많이 여리고 마음이 아파요. 에휴, 갈게요 어머니. 네, 갈게요. 아이고, 예. 사형제 중 장남으로 중증장애 어머니를 극진히 간호한 우송 씨. 6년 전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병상에 누운 어르신들을 보면 각별한 마음이 든답니다. 누군가의 작은 관심이 산골 어르신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언젠가부터 우송 씨는 쌓이는 우편물을 허투루 보지 않는데요. 우체국에서 후배들, 동료들과 대화를 할 때면 우송 씨가 꼭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기간 우편물이 쌓이다든지 아니면 뭐 요구르트를 시켰는데 장기간 방치가 돼 있다든지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등기 우편물을 취급하니까 등기 우편물이 집중적으로 오는데 집에 안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요 집은 왜 이렇게 우편물이 장기간 방치가 돼 있는지 한번 잘 유심히 봐주시고 우리가 조그만 관심을 가진 것이 큰 관심이 이루어지듯이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서 이어 주민들한테 했으면 좋겠고 올해 문이 잠겨 있으면 한 번씩 들어가서 들여다도 보고 뭐 쓰레기가 앞에 많이 쌓였으면은 한 번씩 들여다 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서 아 참 내가 일하면서 뭐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이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일깨워주게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몇 해 전에는 영동에 장맛비가 많이 와서 마을에 거의 고립되다시피 한 적이 있었어요.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 댁인데 유독 강아지가 많이 짖고 방문이 열려있는 것을 봤어요. 할머니께서 혼자 미동도 없이 엎드려 있길래 맥은 뛰는데 의식이 없어가지고서 119에 신고해서 그 상황시에서 알려주는 대로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서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같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어르신께서 뭐 생명 지장이 없는데 말하는 게 어둔하고 잘 걷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달리게 됐다는 우송 씨. 동해 번쩍, 서해 번쩍입니다. 엄마 계세요? 우송이, 한우송이.
진짜로 왔어? 예, 왔어요. 아이고, 그래, 어떡해. 아이고, 방에 계셨어요? 아니, 뭘 사가지고 와. 맨날 두개 얻어 먹었잖아요. 그래, 오지. 앉아. 홀로 사는 어르신 댁인데요. 우송 씨가 찾아오자 아끼던 재료들을 꺼내 밥상을 차립니다. 아들 같은 우송 씨는 어르신 살림 살피기에 바쁘죠. 아이고, 이 감자 이렇게 놔서 언제 넣었어, 감자를? 그 참외도 하나야, 그거. 이거? 안 돼, 됐어. 이거 참외 놔두시고. 그 참외 2개잖아, 그게. 아이고, 반찬도 안 드셨네? 잘 익었어, 어떻게 써. 하나 내봐. 이렇게 가끔이라도 들러 안부를 물어주니 할머니들은 또 그 재미로 집배원을 기다린답니다. 하나 이제 안 먹고 하면 또 서운하달까봐. 저녁은 드셨냐고? 먹었다고. 먹었어? 응. 맛있네요. 아니, 한송이가 우리 아들이요. 제 애칭이 한우송인데 아들 같이 엄마는 좋아. 한송이라고 그래, 한송이. 너무 힙합. 때도 없이 좋아. 사람이 이렇게 이리면은 어디 가도 덕을 받아. 복 받아. 생김도 복 받게 생겼고, 이름도 한송이고, 그래, 한송이 2송이만, 한송이야 2송이야. 내가 막 그래, 이물었게 잘해요. 할게. 엄마. 가요. 아프지 말고. 얼른 좀 주무시고. 고령화된 농촌의 집배원은 배달부 그 이상의 의미죠. 우리 영동군의 고령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분이 약 한 38.2%가 되는데요. 그중 10분 중 4분이 고령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인원수도 급격히 또 10년 전에 비해서 많이 줄고 있고요. 또 밤새 안녕이라고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인사했는데 다음날 가서 보면은 아파서 병원에도 가시고 또 양원에 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참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이대로라면 정말 농어촌이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기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은 현실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숙소. 이 시간만큼은 혼자만의 여유를 가질 법도 한데 우송 씨는 수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 좀 틀린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어르신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떨 때는 얘기를 발벗을 해보면은 진짜 어르신다운 면이 있고 또 어떨 때 보면 어린아이처럼 참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분들의 심리 상태를 좀 알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좀 하고 있는데 제 생각처럼 잘 되진 않네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더 놀라운 건 우송 씨는 이미 노인복지 관련 11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비가 내리는 주말 아침, 우송 씨를 만난 곳은 대전역의 한 광장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곳에서는 매주 토요일 배식 봉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우송 씨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 익었죠? 오늘의 메뉴는 갖은 채소가 듬뿍 들어간 짜장면. 특별히 영동 우체국 후배도 함께하는 날입니다. 이제 설탕 들어가야 된다. 설탕 들어가고 사가지고서 같이 배식을 받아가지고서 어르신들께 식판을 갖다 드려야 돼. 그리고 식사를 다 하시고 나면 다시 받아다가 저기 배식구에다가 갖다 버리시면 돼. 여러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여러 번 하면서 같이 교류도 하면서 좋은 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궂은 날도 맑은 날도 식사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기에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배식 봉사. 식사로 오신 분들 저 앞으로 가세요. 자, 밥 부주고 가신 분이요. 밥.
우송 씨와 봉사자들이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체 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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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두가 천사분들이십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맑게 개인 하늘이 유난히 기분 좋은 하루. 우송 씨가 오토바이 대신 승용차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일찍 퇴근을 하고 어디론가 향하는 중입니다. 주위에서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추천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서 오늘 업무 빨리 마치고 시간 내가지고서 지금 봉사활동을 하러 가고 있고요. 도착한 곳은 양강면의 한 마을. 바리바리 싣고 온 장비들을 들고 산골의 외딴 집으로 향하는데요. 배달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만나면 잘 기억해뒀다가 이렇게 직접 찾아갑니다. 우송 씨가 집배원이 아니었다면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요? 페인트 조심히 돼. 마를 때까지는. 여기 칠해줄까? 나무를 나무로 칠해줘. 봉사 비용은 담배를 끊고 커피값을 아껴가며 조금씩 충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알뜰살뜰 쓰여질 때 그저 뿌듯하답니다. 생활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깨끗한 환경에서 좀 청결하게 활동하시면 아무래도 삶의 질이 좀 윤택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서 제 나름대로도 시간 나오면 이렇게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처럼 작은 노력이 더해지고 또 더해지면 농촌의 이웃들의 삶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마음에 드세요? 낡은 가구들도 다시 정리하고 보니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또 나중에 시간 나서 또 뭐 도와줄 거 있으면 또 도와줄 테니까 또 얘기하시고. 네, 그래. 어떻게 마음에 들어? 어? 이게 바로 함께하는 행복입니다. 주위 환경이 거의 깨끗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쓰레기도 많이 모여져 있고 또 어르신 분들께서는 뭐 어떤 물건 하나하나 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건을 버리면은 어르신들은 아깝게 생각하시고 또 상한 반찬이 있어도 그걸 버리면 재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생활하시면서 건강에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골 어르신들에게 단비가 되고 싶은 집배원. 우송 씨가 영동 읍내 한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영동우체국에 집배원을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랑의 전도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같이 와서 좀 배우고 어머님들 좋은 시간 좀 보내기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우송 씨는 선배 강사와 함께 시간 나는 틈틈이 경로당을 찾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집배원 강사의 등장에 분위기는 이내 들썩들썩. 아직은 배우는 단계지만 어르신들이 행복하면 우송 씨도 행복합니다. 경로당에 이렇게 보면은
어르신들께서 TV를 보거나든지 누워 계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르신에게 웃음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경로당에 찾아가서 근력 강화라든지 치매 예방이라든지 뭐 복합적인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부모님들이 잠시나마 웃으면서 활기찬 모습으로 지내는 모습을 봤을 때 제 나름대로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집배원 생활 25년, 우송 씨도 몰랐답니다. 그저 앞만 보고 직장 생활만 할 줄 알았던 그가 농촌에 작은 활기를 불어넣을 줄은요.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세상을 바꾸듯 그만의 노력으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시고요.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시 돌아온 일상, 그는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송 씨의 질주는 그저 평범한 우편 배달이 아닌 산골의 행복이 되었고 나눔이 되었죠. 부지런히 달려와 안부를 물어주는 우송 씨 덕분에 홀로 사는 할머니는 오늘도 건강을 챙깁니다. 아들처럼 살갑게 챙겨주는 집배원이 있어 든든하죠. 좀 갔다 오시고 걱정돼서 시내가 다 들고 괜찮으시냐 없냐고 묻고 뭐 얼마나 친절하신지 몰라. 감사하지 뭐. 나는 해주는 것도 없는데. 우리 볼 때마다 음료수도 주고 물도 주시면서 예, 수고하셔. 예, 고맙습니다. 어떤 날은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따뜻한 마음 한켠을 내어주기도 하며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았습니다. 산골 구석구석을 누비는 그의 행복한 질주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길 바랍니다. 인구수는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도 누군가는 농어촌으로 와서 따뜻하고 정이 넘치고 관심과 정으로 미소가 넘치는 농어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 웃으면서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사랑하고 늘 존경합니다. 오늘은 비가 오니까 또 가보고 내일 또 돌리세요. 몸조심, 건강이 첫째, 그다음에 이제 사랑은 두 번째. 사랑. 아저씨! 사랑합니다. 조심! 운전을 달리면 안 돼. 천천히. 건강이 첫째. 우리 지역이 어르신 많고 인구는 뭐 자꾸 줄어들고 그래도 이렇게 서로가 배려하고 섬기고 살고 하면 내가 마산에서 살기를 참 잘했어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한참 후에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꿈이 있습니다. 저는 마산면 주민자치 사회재협동조합 이사장 이병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작은 마을이 시끌벅적합니다. 오늘 중요한 시합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5번이 여 1번하고 제껴먹고 가위바위보 그렇게 들고 돌아서 3번, 4번 제대로 했어. 게이트볼 선수로 변신한 마산면 어르신과 아이들. 경기 시작됐습니다.
동네 가야 애들 저 많은 애들 구경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오면은 막 시끄럽고 떠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참 재밌어요. 그래서 참 세상 사는 좀 맛이 난다. 아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신나는 놀이터가 된 게이트볼 경기장.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하면서 마을엔 또 하나의 즐거운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잘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이트볼 하고 나서 할아버지들이랑 많이 친해진 것 같고 정말 재밌었어요. 마산면에서 일어나는 신나는 변화. 그 변화의 바람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답니다. 사실은 다른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참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축복이다 싶은 거예요. 어머니 계세요. 아니 발 다치셨다는데 어디요? 실밥 뺐지. 아 그러셨구나. 여가 여기서 다친 거예요? 자고 나면 막 뚱뚱 부서요. 그러니까 다리 부었네. 예, 다리 부었어. 아이고. 식사는 잘 하셔요? 밥을 못 먹어요. 그때는 괜찮았잖아. 이것도 그렇고 다 괜찮았잖아요. 예. 부엌도 괜찮고. 아이고 고생하셨네. 이게 높은 거지? 하나 더 있어야 되네 이게. 야, 일어나들 혼자 일어나. 아, 맞아요. 지금 이게 제가 봐도 높으네 이게. 지역의 어르신 댁인데요. 이 동선이 이렇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선을 좀 이렇게 다니시기 편하게 해드리려고 몇 사람 같이 와서 이 데크를 해드렸는데 며칠 전에 와보니까 넘어지셔서 발가락이 뭐 부러지시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넘어지실 만한 곳이 없는데 이제 몸이 무거우시고 그러니까 이제 넘어지시는 거예요. 마을 곳곳을 누비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병도 씨. 나오네. 예. 아이고 막 다시방 솟구친다고? 막 물이 막 솟구쳐도 방이 나. 힘에 부쳐 두고만 보던 낡은 살림살이도 척척 고칩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이런 일을 하고 다닐 때 아, 이런 걸 자녀들이 해야지 왜 우리가 해라고 그런 어떤 선입견도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한들 결국 그런 것들이 결국은 또 내 몫이 되기도 하고요. 나도 금방 돌아오는 일들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분들이고 이분들은 우리 마을을 지켜낸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보답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누가 부르지 않아도 하루 종일 마을을 살피러 다닌다는 병도 씨. 이번엔 동네 어귀에 자리한 빈집을 찾았습니다. 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잡초만 무성한데요. 이게 참 어려운 숙제예요. 이 지역에서 이 빈집 극복해내는 게 참 숙제이고, 시골에는 뭐 노인 어르신들 보통 한 집에 한 분씩 사시는데 그분들 돌아가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빈집 돼버리는 거예요. 한 분 돌아가시면 빈집이 한 채 발생하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자꾸 뭔가 이렇게 대안을 찾고 그래야 되는데 참 고민이 큽니다. 한때 누군가의 소중한 보금자리였던 낡고 버려진 빈집이 마산면에도 자꾸 늘어만 갑니다. 이게 뭐 어느 한 동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마산의 25개 행정리가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어서 참 방법은 없고 귀농하고 기촌한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줘보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요원한 얘기거든요. 시골에 내려와서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뜻을 갖고 살아보려고 해도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빈집이 하나 둘 생겨나
살아가는 이 마을이 사라질 것만 같은 불안한 마음. 병도 씨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 옛날에 집이 몇 채 있었는데 요 산 밑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것만 따랑 남았는데 여기는 의외로 집 상태가 괜찮은데. 여기? 우리도 마을에도 빈집이 5채인가 있는데. 그렇게 많아? 여기가? 근데 매매를 안 타라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한다고. 숙제예요. 그럼 나 이게 방치하니까 폐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이 신봉리 마을이 청년들이 사는데 참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지역에 빈집이 한 5채 정도만 있으면 그걸 그냥 같이 공동으로 매입을 해서 청년들한테 이렇게 임대하고 분양하고 하면 뭐 마을도 깨끗해지고 활력도 넘치고 그러면 지역도 건강해지고 마을도 이렇게 화려해지고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이렇게 빈집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들이다 보면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병도 씨는 마을을 살리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서 답을 구하고자 했죠. 우리 지역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가만히 눈여겨 보니까 이렇게 20대, 30대 초반에 그런 젊은 친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내가 살던 나고 자랐던 이곳이 결국 낯설지 않게끔만 우리가 이렇게 바닥을 닦아주면 얘들이 결국 떠나지 않아도 되게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주면 충분히 이렇게 가구 독립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생각은 이래. 옆집에 빈집이 하나 있어.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너한테 주면 살겠니? 아예 살지요. 그러는데 제가 그래 맞다. 이거다. 저는 아들아이한테서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건강 괜찮으시죠? 순이 엄마. 나 순이 엄마는 어떻게 알아? 순이 씨랑 옛날에 교회 같이 다녔잖아. 포함교회. 이게 마을 해관 이렇게 시원하게 해놓고 계셔. 한낮에 절대 돌아다니시. 어머니 눈이 왜 이렇게 아프냐 그랬더니 병원 의사한테 했더니 햇빛을 많이 쬐서 그렇대요. 그냥 뜨거운 데서 일하시고 몸에 이렇게 열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이런 데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픈 거예요. 시골은 이렇게 사시다가 어머니 한번 돌아가시면 집이 비어버려 그냥. 그래서 그냥 건강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어머니가 그러셨어서 자꾸 말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어른들이 이 뜨거운 날씨에 밖에 가서 일하시고 등등 하는 것도 무리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렇게 충족되지 않으면 그것도 위험하고. 마을을 위해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내가 해보자는 마음으로 달려온 병도 씨. 처음엔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점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답니다.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다 꺼내다 놓고요.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나눔하셔요. 하나씩 까서 이렇게 드시란 말이에요. 이게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보신할 수 있는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무조건 잘 드셔야 돼요. 잘 드셔야 그러니까 많이 잡수지 말고 고기 같은 것도 조금씩 자주. 계란 주셔서 잘 먹고 네. 감사하게 건강하게 살게. 네. 건강 잘 챙기셔요. 예, 감사해요. 예. 저도 오래간만 와서 그런지 그냥 어르신들 얼굴 뵈니까 참 좋은데요. 좋고 또 돌아가서도 뭔가 좀 더 그 심도 있는 어떤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누구한테 이렇게 자꾸 하겠지라기보다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뭐 사시는 동안이라도 좀 건강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을 순찰을 끝낸 병도 씨가 이제야 본업을 챙깁니다.
축산 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병도 씨. 젊은 시절에 도시로 나갔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후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던 소가 어느새 50마리까지 불어났습니다. 소농들이 이제 갈수록 이제 힘들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요즘에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거죠. 즐겁게 하려고. 근데 즐겁게 해야 또 오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좀 아들아이한테 좀 시켜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겁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요즘 더 많이 해요. 나부터 먼저 이렇게 즐겁게 하려고 그러죠. 즐겁지 않으면 오래 못해요. 뭐든 시작하면 끝을 보고야 만다는 성격으로 우사를 짓고 소를 키우는 일도 스스로 깨우쳐 해냈답니다. 20여 년 전 고향에 돌아오면서 다짐한 게 있는데요. 오지에 속하는 마산면이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나의 집을 새로 짓는 게 그 시작이었죠. 집터를 다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뭐 여기가 수렁논이어서 뭐 삽으로 조금만 파도 이게 물이 안 나는 곳이 없을 만큼,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이제 연못을 파게 된 거죠. 그 후로 이제 들리는 이제 소리, 물속에다가 이렇게 집 짓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3년 동안 술안주를 했다고, 뭐 그런 정도가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비록 무르고 거친 땅이었지만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이 피어나듯 병도 씨의 손길을 거쳐 소중한 보금자리가 완성됐습니다.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저기다 집을 짓자.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분들이 집터가 너무 얕다고 이제 그러신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 동네 어르신들이 그래요. 여기 진짜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고. 어머니 청춘, 또 이렇게 그 나의 어떤 25년이 여기 다 묻혀 있죠. 어머니, 물 좀 한 잔 주셔요. 그 저기 뭐야, 아까 소 살이 준 거, 조살이 준 거, 그거 좀 쓸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뭐 옥수수 안 들어있는 거를 주면 안 돼? 옥수수 소화가 어떻게 안 된 게? 옥수수 안 들은 거 어떻게 해? 그냥 그 애미사료도 그거 한 바가지 주면 되지. 처음에 같이 내려왔죠, 어머니하고요. 어머니도 이제 회사 다니셨죠. 그 회사 퇴직하시고, 그리고서 저하고 이제 같이 내려오시게 된 거죠. 젊은 나이에 남편을 떠나보낸 어머니. 아버지가 묻혀있는 땅을 지키고 싶다는 아들을 따라 모자가 함께 마산면의 터를 잡았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야 이거 황무지죠. 그래가지고 맨날 경운기가 한 2개, 3개 부서졌어요. 산판이 흡파라 다닌다고. 흡파라 다니고 배암을 아마 한 20마리는 잡았대요. 그 자식이 막 모시고 산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자식 모시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몸도 안 좋고 하니까 그냥 지금까지 20년 넘게 자식 모시고 사신 거예요, 어머니가.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어머니 모시고 산다라는 생각이 안 들 만큼 어머니가 뭐 저한테도 그렇고 여기 내려오셔서도 그렇고 참 많이 애쓰셨죠. 황무지에 집을 세운 뚝심으로 병도 씨는 마을 일에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고, 마산면 최초의 카페이자 사랑방이 탄생하는 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 만들어낸 이 공간. 초라했던 빈집을
외지에도 소문난 카페로 만들기까지 주민들의 기여가 컸죠. 주민들은 이 변화가 신기하기만 합니다. 올해 비어져 있던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진짜 지나다니면서 볼 때 너무 안 좋았거든요. 여기가 그래도 중심지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멀리 나가지 않고 가까운 데서 이렇게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상돼요. 6,000원 넘고 가장 싼 데가. 근데 저희 5,000원 받는 거는 이게 이런 카페 공간이라고 이게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 사는 삶의 질이 좀 달라진 것처럼. 우리 애들은 서울에 사는데 자주 못 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한번 오면 어머니 3인 가요. 그래요. 비 오는 날 여기 앉아있으면 너무 예쁘다고. 아주. 예. 동네 분들이 틈틈이 더위도 피할 겸 이렇게 그냥 와서 음료를 드시고 가고, 또 이렇게 소통이 되실 만한 분들끼리 모여서 또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최소한의 것이지만 최대한의 것이 됐구나 싶은 것이죠. 그날 저녁, 마을 주민들이 335 카페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무슨 일일까요? 마산면 주민자치위원들이시고요. 그리고 이들은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결정하고 의결하고 또 지역에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 수는 적어도 단합이 잘 되기로 소문난 마산면. 마을을 살리기 위해 주민들은 틈틈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이어왔고,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설립해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지역에 있는 빈집들을 골라서 한 5채 정도만 먼저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그런 리모델링 된 집들을 가구 독립을 시키는 계기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우리 지역에 이런 청년들이 최소한 10명 정도만 확보가 되면 걱정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분하다. 어떤 건의하려고 지금 이렇게. 요즘 마산면 주민들의 화두는 바로 빈집인데요. 폐가를 활용해 문을 연 이 카페처럼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중이랍니다. 병도 씨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지역의 청년들의 위치나 역할도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세대가 지나면 다 시골은 개인주의로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이게 공동체 자체가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게 가장 절박한 심정이에요. 근데 청년 많이도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10명 정도만 우리가 확보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거죠. 청년이, 그리고 아이가 마을의 미래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병도 씨. 그래서 요즘 더욱 신경 쓰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폐교 위기에 처했던 마을 유일의 초등학교에 도시 유학생들이 찾아오고 있답니다. 꼬맹이 방이에요? 네, 우리 애기. 몇 학년? 3학년. 네. 통로문집 자체만으로 너무 좋아해요. 네. 이렇게 펜션 같은 질감이 다르죠. 네, 펜션 같은 분위기잖아요. 일단 힐링이 되는. 사람이 왜 휴식처에 찾아간 곳처럼 힐링이 되는, 항상 들어오면. 학교 바로 앞에 도시 유학생들을 위한 집을 짓자는 병도 씨의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서천군까지 도와 9세대의 보금자리를 완성 중이라는데요. 벌써 마을에는 활기가 돈답니다. 우리 지역에 학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지역이 그래도 건강하다고 하는 증표는 학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근처에 있는 학교들은 서천 읍내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우리 마산이 스쿨빌리지 이게 1호 사업이에요. 근데 어른들도 지역에 뭐 1년을 사시든 2년을 사시든 지역민들과 이렇게 교감도 하고 동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떠나시더라도 잊지 못할 그곳, 마산, 이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이가 만약에 학원을 거부를 한다면
그러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져야겠다 해서 저는 마산을 선택한 거죠. 너무 만족해요. 저는 그러니까 아파트는 층간소음에 항상 죄송해요, 이웃들한테 그냥 미안해요 이러고 살다가 여기 오니까 층간소음 없고 방음이 정말 잘 되잖아요. 그거에 너무 놀랐어요. 원원주택 생활에. 7년 전 문을 연 이 도서관은 변화의 바람이 시작된 곳인데요. 마을 주민들이 모여 희망을 꿈꾸기 시작한 공간이기도 하죠. 이곳에서 병도 씨는 우리 동네의 희망을 그려봅니다. 마을이 어르신들이 세상 뜨시면서 공동화되고 작아지고 그럼에도 주민들이 서로가 이렇게 그냥 의지하고 신뢰하고 섬기고 하면 결국 작다고 적다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서로 합의하면 협력하고 신뢰하면 능히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우리 지역이었으면 바람합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을 귀하게 여기는 병도 씨.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더 큰 걸음을 내디딜 겁니다.